그리고 아무래도 맞는 부위가 많다 보면 한 번에 들어가는 전체 총량이 많아질 거 아니에요. 이마도 맞고 사각턱도 맞고 뭐 승모근에도 맞고 종아리도 한꺼번에 만약에 다 맞았다 그러면 한 시점에 굉장히 많은 보톡스가 몸 안에 이렇게 투여가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이제 그 보톡스 약제를 만들 때 우리가 원하는 그 보툴리눔 톡신도 있지만 미량의 그 단백질 성분이 같이 들어갈 수 있는데, 제가 어떤 드라마에서 봤는데 보톡스가 어떤 독성 성분을 이렇게 희석시켜서 만드는 거라서 그거를 사용해서 살인사건 관련된 거였는데. 아 그래요? 살인사건은 보톡스가 사용된 거예요? 보톡스 양을 이제 조절해가지고 약간 서서히 살해했다 이런 내용이 있더라고요. 아, 그래요? 보톡스는 사실 톡신이라고 하잖아요. 과량 사용되면 위험할 수는 있죠. 보툴리눔 톡신 뭐 타입 A 뭐를 쓰는 거긴 한데 미용 목적으로 쓸 때도 너무 많이 쓰면 근육이 아예 그냥 마비된 것처럼 돼서 표정도 안 만들어지고 되게 뭐 환자도 불편감을 느낄 수도 있고, 사실 이마 같은데 또 보톡스 많이 놓으면 눈뜨기 너무 무거워요 이런 분도 있거든요. 실제로 좀 많이 써서 그런 사례도 있고, 그러니까 이마 쪽에 많이 맞아서 눈썹 올리는 그 기능이 너무 떨어져 버리면 눈이 좀 작아질 수 있죠. 본인이 눈이 좀 무겁다고 느끼거나 그럴 수 있으니까. 그리고 아무래도 맞는 부위가 많다 보면 한 번에 들어가는 전체 총량이 많아질 거 아니에요. 이마도 맞고 사각턱도 맞고 뭐 승모근에도 맞고 종아리도 한꺼번에 만약에 다 맞았다 그러면 한 시점에 굉장히 많은 보톡스가 몸 안에 이렇게 투여가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이제 그 보톡스 약제를 만들 때 우리가 원하는 그 보툴리눔 톡신도 있지만 미량의 그 단백질 성분이 같이 들어갈 수 있는데, 결국은 그 미량의 단백질 성분에 대해서 우리 몸에서 항체를 만들면 그 다음에 똑같은 그 보톡스를 사용했을 때 효과가 감소되거나 유지기간이 짧아질 수 있거든요. 근데 어쨌든 그래서 너무 많은 양을 쓰거나 너무 6개월 이하의 짧은 간격으로 사용하면 효과가 감소될 가능성이 있죠. 그래서 사실 요새는 뭐 제오민이나 뭐 코톡스라고 해서 그런 단백질 성분을 줄인 제품들이 있어서 만약에 내성이 좀 생긴 것 같으면 그걸 바꿔주면 돼요. 효과를 더 원래처럼 나올 수 있도록 그렇게 하면 되죠. 그리고 또 다른 부작용 중에 사각턱 보톡스 같은 경우는 볼꺼짐도 심해지고 광대가 부각된다고 막. 상대적으로 광대는 주로 이제 뼈에 의해서 폭이 결정이 되는데, 턱은 물론 이것도 뼈가 주가 되죠. 근데 어쨌든 그 위에 꽤 두꺼운 교근이라는 근육층이 이렇게 덮여 있거든요. 그러니까 아래쪽만 주니까 상대적으로 여기가 돌출되고 이렇게 각이 져 보이는 거죠. 그리고 이렇게 광대와 턱선 사이에 이렇게 골이 좀 패이는 느낌이 생길 수가 있거든요. 지속 기간이 6개월 정도니까 네. 모든 이렇게 부작용들이 생기면 그래도 다 영구적으로 가지는 않는다는 말씀이시죠? 물론 이제 보톡스의 부작용은 결국 시간이 해결해 주긴 하죠. 근데 이제 그 주름에 맞은 거는 거의 다 돌아온다고 보시면 되는데, 볼륨이 준 거는 다 돌아오지 않을 수도 있긴 있거든요. 아까 볼페임 이런 얘기 했었잖아요. 사각턱을 맞았는데, 근데 조금 젊은 분은 보톡스 효과가 떨어지면 다시 근육도 늘어나고 볼페임도 다시 돌아오는 경향이 큰데, 그에 반해서 조금 이렇게 고령의 나이의 분들은 가끔 이렇게 보톡스를 맞고 6개월이 훌쩍 지났는데도 계속 그 감소된 효과가 좀 유지되고 있다라고 느껴지는 경우도 있긴 있어요. 그래서 조금 보톡스 맞는 주기를 오히려 좀 6개월보다 더 길게 간격을 두고 맞거나 뭐 그렇게 해서 그런 현상을 좀 적게 생기도록 해야죠. 주로 이제 지방 이식할 때 지방의 생착률을 좀 올리는 목적으로 보톡스를 같이 하는 경우들이 있죠. 그러니까 근육을 많이 쓰면 주변에 있는 지방도 더 빨리 더 많이 좀 흡수되는 경향을 보여요. 그래서 보통 우리가 얼굴에 지방 이식할 때 볼이라든가 여기 팔자주름 같은 경우가 실제로 이렇게 지방 이식을 해보면 다른 부위보다 생착을 많이 못하고 또 흡수가 좀 많이 되는 것 같은 느낌을 받거든요. 예를 들면 굉장히 이제 이마 근육을 많이 사용하는 그 습관, 패턴이 있다. 그럼 이마에 지방 이식하는 분은 모든 사람을 보톡스를 하냐? 그런 건 아닌데 주름도 좀 있고 평상시 이렇게 눈썹을 많이 이렇게 들어서 움직인다든가 그런 패턴을 갖고 있다. 그러면 그런 걸 활용했을 때 좀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거죠. 팔자는 혹시 효과가? 팔자는 사실 보톡스로 큰 효과 없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우리가 표정주름이란 거는 이렇게 찡그리면 없다가 이렇게 생기잖아요. 근데 팔자주름은 우리가 가만히 있을 때도 패여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패여 있음이 보톡스로 펴지진 않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팔자주름은 오히려 이 바깥의 볼을 리프팅해서 완화시키거나 아니면 팔자주름에다가 어떤 볼륨 보충을 해줘야 개선되는 거니까 여기는 보톡스로 해결 안 되죠. 보톡스 맞으러 원장님 병원 병원 상담해도 되나요? 네, 뭐 원하시면. 성형외과에서 받으면 더 비싼가요? 아니 뭐 그렇지는 않고, 사실 이제 보톡스나 필러는 워낙 이제 대중화됐잖아요. 그래서 뭐 비용이 그렇게 뭐 큰 차이는 아닌데, 근데 이제 좀 유독 싼 병원들이 있긴 해요. 그래서 저는 오히려 좀 유독 싼 데는 조금 오히려 좀 피하는 게 좋지 않나? 저가에 질이 안 좋은 걸 쓰지 않나? 그런 생각을 좀 하긴 하고, 그런 것만 아니라면 국산도 되게 많은 종류가 있고 뭐 수입산도 많은 종류가 있는데 뭐 제대로 된 제품만 쓴다면 그래도 어느 정도 일정한 효과를 낼 수가 있죠.